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태백산맥의 깊은 산속에는 산별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산별이는 부모님 없이 사냥꾼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요. 헌데 이 처녀의 활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제깍제깍 맞췄는데요. 심지어 사나운 호랑이나 표범도 툭하면 잡아올 정도였답니다. 할아버지는 산별이에게 어려서부터 활쏘기를 가르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스승인 할아버지보다도 뛰어나서 이제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 갔다 온 할아버지가 산별을 불렀지요. 예, 산별야, 잠시 이리 와보거라. 부르셨어요? 할아버지? 그래, 너도 이젠 나이가 찼다. 언제까지 이 산속에서 나와 둘이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산을 내려가 사람들 속에서 살 날을 생각해야지. 저는 싫어요. 평생 할아버지 옆에서 살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글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면 세상에 나가 어찌 버티겠느냐? 글 공부도 예절 공부도 다 필요 없어요. 산에선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산에서는 그렇다 쳐도 사람들 속은 다르다. 이 할애비가 너를 두고 어찌 마음을 놓겠느냐?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 곁을 떠날 생각 없으니까요. 산별은 더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활을 집어들고 평소처럼 화살통을 메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오늘은 멧돼지 발자국이 보였어요. 산별아, 에잉 쯧쯧 벌써 가버렸군. 정말이지, 저 천둥벌 거숭이 같은 것을 어쩌면 좋담. 이 할애비 말은 듣지도 않고 사내 아이들 같은 것만 좋아하니 원. 그날도 산별은 활을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며칠째 멧돼지가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와 흔적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산별은 발자국을 좇아 능선을 넘다 피비린내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아래 바위 그늘에 젊은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거기서 무엇하다 일이 되었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구리엔 칼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하겠네. 산별은 사내를 부축해서는 산길을 되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별은 사내를 방 안에 눕히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상처는 깊었으나 다행히 장부를 비껴간 자리였습니다. 검에 베인 상처로구나. 산짐승짓은 아니겠지. 그날 저녁, 산별은 낮에 잡아온 멧돼지를 손질했습니다. 뼈를 고아 국을 끓이고 살은 잘게 찢어 불 위에 올렸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사내의 숨결이 조금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요? 태백산 골짜기예요. 정신이 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내가 쓰러져 있었던가 보군요. 그럼 나를 구한 게 당신이요? 사냥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대로 두기엔 숨이 너무 가빠 보였지요. 큰 은혜를 입었구려. 나는 이철이라 하오. 산별이라 합니다. 산별은 솥에서 막 끓여낸 멧돼지 국을 작은 그릇에 덜어내왔습니다. 아직 기운이 없을 테니 조금씩 드셔요. 고깃국이라니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소. 산에서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사는 법이에요. 사양 말고 드시오. 이철은 국을 한 숟갈 넘기고 나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별은 다시 약초를 다듬으며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헌데 밤이 깊도록 할아버지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산별은 말없이 밖을 내다보다가 마침내 활을 집어들었지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장에 다녀오실 분이 일이 늦으실 리가 없어요. 혼자 나가시겠소? 아직 산길이 험할 텐데.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더 늦을 것 같아요. 금세 다녀오겠습니다. 산별은 그렇게 활을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철이 쓰러져 있었던 곳을 지나던 산별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풀숲 한가운데 익숙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것은 분명 할아버지가 쓰던 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반쯤 부러진 칼 한 자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활이잖아. 산별은 주위를 살폈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활과 칼을 함께 챙겨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산별이 들고 들어온 물건을 본 순간 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러진 칼을 붙잡았습니다. 이 칼을 어디서 찾았소? 당신이 쓰러져 있던 곳 근처였어요. 왜 그러세요? 이철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칼날의 모양과 자루에 새긴 자국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이건 나를 습격한 자객들 가운데 하나가 쓰던 칼이오. 이철의 말에 산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제 할아버지가 자객들에게 붙잡혀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괜히 나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그런 고초를 겪게 되신 듯하여 마음이 무겁소. 그런데 할아버지를 데려간 사람들은 대체 누구예요? 그자들은 내 아버지를 모함했고 나까지 없애려 했소. 내 아버지는 한성판윤 이명수요. 허나 그들이 거짓 누명을 씌워 아버지를 유배 보냈소. 나는 그 억울함을 밝히려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그걸 막으려 자객을 보낸 것이오. 그들을 피해 산속 깊이 들어왔다가 거의 붙잡힐 뻔했는데 산별 낭자께서 나를 구해주셨소. 이 몸에 상처가 다 낫는 대로 반드시 그자들에게 맞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생각이오. 그럼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나도 그건 알지 못하오. 다만 아버지를 해치려 한 정적이 누구인지만 알아냈을 뿐이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인데요? 우상대감과 그 수하들이오. 우상은 당파 싸움으로 내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오. 그렇다면 더 미룰 수는 없겠네요.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야지요. 아서요 아서. 그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오. 집안에는 호위무사들도 잔뜩 두고 경계를 삼엄히 하고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산별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가본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본 적도 없었지요. 하여 할아버지를 구하려면 이철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산별은 마음을 다잡고 이철의 상처 치료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상처만 나으시면 그때는 꼭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세요. 알겠소. 나 때문에 잡혀간 분이니 내 반드시 힘을 보태겠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약을 다리고 상처를 돌보며 작은 방 안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철은 자신을 정성껏 간호하는 산별을 바라보며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지요. 아버지가 유배된 뒤 홀로 싸우던 그에게 산별의 정성은 이상하리만큼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나자 이철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습니다. 이제는 걷는데 무리가 없소. 어서 한양으로 가는 것이 좋겠소. 네, 더는 늦추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기 전에 꼭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달이 뜨자 통나무 집을 나섰습니다. 산별은 손에 익은 활을 어깨에 메고 화살통을 둘러맸지요. 아녀자가 활이라니? 설마 직접 쏘실 줄도 아시오? 산별은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서더니 달빛 아래 소나무 가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는 번개처럼 활 시위를 당겼지요.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솔방울 하나만 정확히 따 떨어뜨렸습니다. 주변의 소리뿐 흔들리지조차 않았지요. 이철은 잠시 말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리 정교한 솜씨라니. 내가 감히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군요. 괜한 허세는 아니니 이제는 조금 믿어주셔도 괜찮겠지요? 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저리 능숙하게 활을 다루는 건 생전 처음 보오. 며칠 뒤 그들은 한양에 도착했지요.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어둠을 틈타 우상대감 집 앞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곳이요. 이곳이 우상대감의 집이요. 그럼 저곳에 할아버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당신은 이곳에 몸을 숨기고 계세요. 제가 들어가 할아버지를 어디에 감금했는지 단서를 찾아보겠어요. 산별의 말에 이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인의 몸으로 어찌 혼자 들어간단 말이오? 집안에는 경계를 서는 호위무사들이 무척 삼엄할 것이오. 일단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노립시다. 이철의 말에 산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혹여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게 될 거예요. 산별이 곧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철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계시오. 우상대가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소. 예전에 몇 번 드나든 적이 있소. 하지만 아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는 게 낫소. 낭자는 밖에서 상황을 살피다. 여차하면 도와주시오. 산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가세할게요. 말을 마친 산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담장 곁에 서 있던 아름드리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나무 둥치를 딛더니 마치 바람처럼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가지 하나 흔들릴 뿐 낙엽 하나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내 산별은 감나무 위 높은 가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내려갈게요. 그 모습을 본 이철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저리 큰 나무를 소리도 없이. 그는 감나무 위에 앉은 산별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이 낭자, 정말 사람의 몸이 맞긴 한가. 사랑채 앞쪽에는 호위무사들이 등불을 밝히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이철은 익숙한 동선으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철은 처마 끝 그늘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열린 창 너머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지요. 그래, 그 아들놈은 아직도 찾지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대감. 아니, 내 놈들은 어찌 그놈 하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대감. 찾는 중에 웬 노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그 뒤로는 종적을 감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노인을 미끼로라도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그러하였습니다만 그 노인도 그자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눈치였습니다요. 쯧쯧, 어째 이를 그리도 서투르게 하느냐? 그자가 모른다면 살려둘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럼 그 노인을 당장 처리할까요? 당연한 것을 무엇하러 묻느냐? 어차피 그 아들놈을 찾지 못할 바엔 그자도 없애버리거라. 알겠습니다, 대감.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이철은 숨을 죽인 채 무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사는 사랑채를 벗어나 광 쪽으로 향했지요. 이철은 기둥과 그늘을 타며 조심스레 거리를 좁혔습니다. 광 앞에는 이미 2명의 무사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어디에 가둬두었느냐? 광안 쪽입니다. 팔다리를 묶어두었으니 도망칠 염려는 없습니다. 대감의 분부다.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라.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이철이 기둥 뒤에서 몸을 날려 무사 하나를 제압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이철은 이를 악물고 무사의 공격을 받아내며 한 걸음씩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무사 하나가 광 뒤편으로 돌아 이철의 등을 노렸습니다. 뒤를 보거라. 그 찰나였습니다. 달빛을 가르며 날아든 화살한 발이 허공을 찢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기습하려던 무사의 가슴에 화살이 밝혔습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지요. 아름드리 감나무 위에서 산별이 활을 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화살을 시위에 얹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고맙소 산별낭자. 정말 놀라운 솜씨로다. 광에 들어간 이철은 이내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산별의 할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이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몰려오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산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나 밖으로 나서자마자 우상대감의 무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이철은 이를 악물고 칼을 뽑아들며 산별을 막아섰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나요. 산별낭자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어서 피하세요. 산별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당신을 두고 어찌? 그러나 할아버지가 기운 없이 숨을 몰아쉬는 모습에 결국 결단을 내렸지요.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산별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어둠 속 산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산속 깊은 곳까지 오르자 산별은 할아버지를 작은 바위에 기대어 앉혔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할아버지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산별아,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부모 말이다. 내 아비는 한때 포졸이었지. 허나 이철 도령의 아버지가 그를 믿어 높은 일을 맡겨주었고 둘은 서로 목숨을 맡길 만큼 의가 깊었단다. 그런데 저들이 이철 도령의 아버지를 없애려 할 때 네 아비가 먼저 그 칼을 막았다. 그리하여 내 부모는 목숨을 잃었지. 산별은 걸음을 멈춘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가 되었던 거군요. 그래. 그리고 네게 남은 가족은 나 하나뿐이었지.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고 오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홀로 있는 너를 구출해 내게 넘겨준 이가 바로 그 청년의 아비란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산별은 분노로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런, 그자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군요.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곳은 위험하니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산별은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숲속 안전한 곳에 할아버지를 숨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올 때까지 이곳에서 숨어 계셔요.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거라. 산별은 산을 내려와 이철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이철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지요. 아니, 어디로 갔을까? 혹시 저들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산별은 그가 혹시나 저들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또다시 담장을 딛고 뛰어올라 지붕 위로 올라가 보았지요. 그녀는 지붕 위에서 우상대감 집안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헌데 그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호위병들은 그저 꾸벅꾸벅 졸거나 딴청을 부렸지요. 잡혀온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산별은 다시 지붕에서 내려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청년을 못 찾았느냐? 네,
가보니 그곳에 없었어요. 해서 우상대감 집안도 살펴봤는데 그곳에 잡힌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일단 할아버지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해요. 날이 밝으면 분명 저들은 할아버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산별은 무사가 탔던 말에 할아버지를 태우고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을 달려 태백산 집으로 모셔왔지요. 할아버지, 이곳에서 쉬고 계셔요. 저는 한양에 가서 이철 도령님을 찾아오겠어요. 그래, 조심하거라. 그 자들은 무지막지한 자들이니 잡히면 안 된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산별은 다시 말을 몰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철의 원수도 이제는 자신의 원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더구나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한 사람 또한 이철의 부모였지요. 하여 이번 일은 반드시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산별은 어둠을 틈타 다시 우상대감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채 뒤편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몸은 좀 다 나았느냐? 그렇습니다, 대감. 덕분에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자네가 어찌 그 계집에게 당했단 말이냐? 여인이라 야부와 방심했습니다. 다시 마주친다면 반드시 그년을 배워오겠나이다.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하고 판윤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녀를 유인하기 위해 청풍함에 묶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저자들만 처리하면 판윤의 일은 말끔히 정리될 것이야. 명받들겠습니다. 대감, 산별은 그 말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산별은 무사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허나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바닥에서 그물이 튀어 올라와 산별을 단단히 휘감아 올렸습니다. 순식간의 일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허허, 별것도 아닌 계집이 감히 우리를 뒤밟아. 순식간에 주변에 숨어있던 수십 명의 자객이 모습을 드러내 산별을 에워쌌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매달린 새처럼 꼼짝할 수 없었지요. 어디 큰 소리 한번 쳐보지. 새장 속에 찌르레기 신세로다. 하하, 대장, 오늘 밤은 전현을 데리고 좀 신나게 놀아봅시다.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목숨. 오늘은 실컷 즐겨보자꾸나. 자객들의 조롱이 산속에 퍼졌습니다. 그놈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게 지금 내년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만 해라. 살아있느냐? 내년을 유인하려면 살려놔야 하지 않겠느냐? 곧 둘 다 저승에서 만나게 될 터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산별은 그물을 손질하듯 손끝으로 매듭을 풀어내더니 가볍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산속에서 수없이 사냥감을 처리하며 그물 매듭쯤은 눈 감고도 풀어내는 솜씨였지요. 빠져나왔다고? 내년이 제 발로 죽으러 나오는구나. 그가 비웃는 사이 산별은 이미 숲속 어둠 사이로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주위를 살피며 흩어지자 어둠 속에서 날아든 화살 하나가 가장 가까운 무사를 그대로 똑바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방향에서 날아든 화살이 두 번째 무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해 서로 등을 맞대고 수풀을 살폈지만 산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숲은 고요했고 그 고요를 깨는 것은 화살이 나무 껍질을 스치는 작은 바람결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스칠 때마다 자객 하나씩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은 산속 처녀의 솜씨는 무식하게 돌진하는 자객들을 상대로 너무도 압도적이었지요. 그녀는 지형을 타고 오르내리며 보이는 듯 사라지고 사라지는 듯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객들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무리 중 우두머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나뒹구는 부하들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넌 도대체 뭐냐? 그건 네가 알바 아니지. 문제는 이제 내 차례라는 것뿐이다. 인간이 아니로다. 니녀는 귀신이 틀림없구나. 귀신이든 아니든 내 놈들이 벌인 짓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산별은 조용히 활을 들어 겨누었지요. 우두머리는 더 이상 겉멋들인 말을 잊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달빛 아래 떨고 있는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산별이 벼락처럼 활 시위를 당기자 화살이 곧장 날아가 우두머리 자객의 미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쓰러졌지요. 산별은 쓰러진 자객들을 뒤로하고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골방 안에는 이철이 꽁꽁 묶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나요? 아니, 낭자가 이곳엔 어떻게 온 것이오? 어서 도망가시오. 이곳은 자객들로 가득하오.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고 일어나세요. 산별은 밧줄을 끊고 이철을 부축해 세웠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낭자까지 위험해질까? 두렵소. 두 사람은 암자를 빠져나와 산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헌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자객들을 본 이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어떻게 된 것이오? 저를 무시하길래 잠깐 손 좀 봐줬을 뿐이지요. 이철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수십 명을 상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여간 산별낭자를 나를 매번 놀라게 하는구려. 그때 불현듯 이철이 고개를 들었지요. 산별낭자 증전은 지금 당장 찾아야 하오. 우상이 방심하는 지금이 적기요. 하지만 안엔 호위가 잔뜩 있을 텐데요. 저 혼자 들어가야. 아니요. 이번엔 함께 가야 하오. 낭자의 활솜씨와 내 검을 합치면 길이 열릴 것이오. 좋아요. 그럼 함께 들어가요. 대신 위험하면 바로 물러나셔야 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짧게 눈짓을 나누고 우상의 저택으로 향했지요. 저쪽 담이 가장 얇아요. 저기서 넘어가죠. 알겠소. 낭자가 앞서시오. 나는 뒤를 따르겠소. 두 사람은 담장 아래에서 숨을 고르더니 동시에 발끝으로 땅을 차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우상대감의 저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넘자마자 등불 아래에서 호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뭐냐, 누구냐? 이철은 곧장 검을 뽑아들고 앞을 막아섰고 산별은 뒤쪽에서 활을 꺼내 연이어 시위를 당겼습니다. 다가오는 자마다 산별의 화살에 쓰러지고 빈틈을 파고들던 무사들은 이철의 검 끝에 나가 떨어졌지요. 잠시 사이에 수십의 호위가 둘만의 기세에 밀려 마당 곳곳에 나뒹굴었습니다. 마침내 사정없이 쓰러진 호위들 사이로 길이 열리자 이철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산별낭자, 여기는 내가 맑겠소. 증저를 찾아주시오. 산별은 사랑채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오느냐? 산별은 활을 대감의 목덜미에 겨누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성판윤을 모함한 증자를 내놓으시오. 지금 당장요. 뭐라? 밖에서는 이철이 달려드는 호위들을 막아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상대감은 그 소리에 얼굴빛이 창백해졌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병풍 뒤 문서함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네. 제발 목숨만은. 산별은 문서를 낚아채 펼쳐보았습니다. 판윤을 모함한 증좌가 분명히 맞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의금부 관병들 수십 명이 들이닥쳤지요. 꼼짝 말고 당장 검을 내려놓거라. 수십 명의 관병이 마당을 에워싸자 우상대감은 살았다는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어서들 오게. 때맞춰 잘 와주었네. 저 둘을 당장 잡아다가 처형하라. 그 순간
사랑채 기둥 뒤에 숨어있던 이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거는 찾으셨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산벼락에서 문서를 받아든 이철은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그의 아버지를 모함한 사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종사관 날이 이것이 저자가 제 아버지를 모함한 증좌요. 의금부 종사관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봐라. 우상대감을 의금부로 모시거라. 그리고 마당에 있는 자들도 모두 압송하라. 뭐라느냐? 나는 내 놈의 상관이다. 어찌 하극상을 버리느냐? 하극상은 대감께서 버리신 것이요. 주상 전하께서 임명한 이를 거짓으로 사탈시키고 유배를 보낸 죄. 이미 전하께서도 역모에 기미가 있는지 의심하고 계시다. 그러니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지요. 종사관의 말을 들은 우상대감은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병들에게 끌려나갔지요. 증거를 찾느라 수고 많았네. 증거를 찾아낸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인왕자요. 여인의 몸으로 어찌 저 많은 무사들을 상대했단 말이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 무공을 배웠습니다. 그렇소? 혹시 그분의 조남이? 전장에서 장수로 이름을 떨치셨던 강자 용자, 강용무관이십니다. 종사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오. 그분은 나의 스승님이요. 나 또한 그분께 무공을 배웠지. 지금도 살아계시오. 예. 다만 노안으로 예전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구려. 이번 일만 정리되면 꼭 한번 찾아뵙겠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내 평생의 친구였소. 우리들 모두 당신 할아버지께 무공을 배웠지.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했다 하여 믿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 그 죽음도 반드시 밝힐 것이오. 그럼 제 아버지의 죽음도 저들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소. 허나 아직 자백이 남았으니 끝까지 파헤쳐야 하오. 내 반드시 자복을 받아낼 것이오. 그럼 제 아버지의 억울한 한도 꼭 풀어주시어요. 그래야겠소. 이제 염려 놓으시오. 의금부 종사관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떠나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산별과 이철은 말없이 저택을 나섰지요. 오늘 일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오. 낭자가 아니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 곁에서 산을 타고 활을 당겼을 뿐이에요. 그래도 보통 담력으로는 감히 나설 수 없는 일이었소. 담력이라니요. 여인답게 바느질도, 살림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칭찬을 들을 자격은 없어요. 산별은 고개를 낮추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철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갑니다. 꾸밈도 내세움도 없이 스스로를 낮추는 그 마음이오. 그런 말씀은 듣는 제가 더 민망해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발걸음만 나란히 이어졌지요. 낭자, 한 가지만 묻겠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의 길을 나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소? 산별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전해진 대답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이철은 산별을 가슴에 꼬욱 안았지요. 고맙소. 내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약조했답니다. 우상대감과 그 일당은 역심을 품은 죄로 모두 유배되었습니다. 그 집안도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지요. 욕심이 불러온 끝은 결국 패가망신이었습니다. 반면 이철의 아버지는 드디어 억울함이 밝혀졌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한성판윤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한성판윤은 채통도 있고 몇 번이나 삼별이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하기사 가문을 되살렸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님, 서방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성판유는 산별을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산별 또한 시아버지의 정을 깊이 받아들였지요. 물론 할아버지도 집으로 모셔와 의원의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기운을 차려 오래도록 두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해 가을, 이철과 산별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붉은 비단이 대문에 걸리고 마당에는 온종일 풍악이 끊이지 않았지요. 한양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까지 몰려들어 잔칫집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산별은 곱게 단장한 채 신부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철은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예를 올리는 내내 서로를 힐끗 바라보며 조심스레 웃음을 나누었지요. 밤이 깊고 잔치 소리가 잦아들자 신방에는 마침내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붉은 초가 은은히 흔들리는 가운데 이철과 산별은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오시오. 이제부터 그대는 내 아내요. 서방님, 평생 서방님만 사랑하겠어요. 그날 밤 산별은 처음으로 사내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산별은 자존심도 있고 떠나가도록 비명을 질렀지요. 이철은 아주 밤새도록 서방의 위엄을 보여줬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태양이 중천에 뜨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마당에 구절초가 예쁘게 피었어요. 참으로 곱구려. 마치 그대와 같소. 산별은 살포시 웃었고 이철은 그런 그녀를 보고 따라 미소 지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비로소 같은 길을 걷게 되었음을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웃음 속에서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